할머니는 수건 하나를 적시워서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됐어. 이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뭐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맡겨져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준 분이죠. 할머니도 인간의 욕구는 있었나 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춘바람이 나서 제가 아기였을 때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다가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가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4살이었어요. 엄마는 도시로 나가면서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의 새엄마였대요. 외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데리고 혼자 살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재혼 상대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꽃다운 나이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과부였던 저희 외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부모님께 땅을 좀 주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머니와 저희 엄마는 나이 차이가 16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저도 나이 차이가 40살이 채 안 되죠. 어린 시절 할머니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은 저를 할머니의 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젊기도 했지만 워낙 타고난 동안이기도 하니까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안고 재워주셨습니다. 외삼촌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할머니는 의붓딸의 자식인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동네 어른들도 우리 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보다 의붓딸이 낳은 손자를 더 예뻐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했겠죠. 동네 아저씨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정이 더 가는 자식이나 손주가 있는데 정이 더 가는 이유는 없더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외삼촌도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할머니와 외삼촌에게 꼭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는 재혼을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 다니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자식 둘을 키우는 과부였어요. 어린 마음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중학생이 되니 엄마에게 분노가 느껴더군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우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다 보니 좀 방황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외삼촌을 생각해서 방황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황하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외삼촌이 저의 허전한 마음을 많이 달래주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외삼촌은 결혼을 했습니다. 1년간 우리와 함께 살며 결혼 생활을 하던 외삼촌은 도시로 나가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니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기는 하지만 대화가 그리 잘 통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손에서 농기구를 놓지 않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할머니의 농사일을 도왔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착실한 아이로 보였나 봐요. 저는 할머니의 일손을 돕는 것 때문에 동네 어른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도 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저는 마을에서 가까운 도시에 일자리를 얻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교대 공장 생활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어요. 내가 번 돈이 가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할머니는 늘 걱정이었나 봐요. 밥은 제대로 먹고 일을 하는 건지 할머니는 늘 궁금해 하셨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면 할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할머니 눈치가 보여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면 할머니가 속상해 하실 것 같아. 저는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또 먹었죠. 할머니에게 일을 그만하시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보내주는 돈도 있고 나도 돈을 버는데 할머니가 굳이 일을 하실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은 것 같아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나이 50도 안 된 젊은 나이였죠. 할머니 생신에 외삼촌 가족도 집에 와서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와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의 전부였는데 집이 부산스러우니 너무 즐겁더군요. 그때는 사촌 동생들이 한참 시끄러울 나이였고 너무도 귀여운 아이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촌 동생들이 울면 달래주고 해달라는 것이 있으면 전부 해주었습니다. 외삼촌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었으니 저도 외삼촌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었죠. 외숙모 말로는 사촌 동생들이 매일같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다더군요.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사촌 동생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날 외삼촌 네 가족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외삼촌 가족이 자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잤어요. 외삼촌과 외숙모는 금실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자는 날도 외삼촌 부부는 늘 부부관계를 하고 잤어요. 그 소리가 항상 들렸습니다. 시골의 적막함 속에서 미세하게 들리는 그 소리는 제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죠. 그럴 때면 저는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날은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있는 저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더군요. 잠이 안 오냐고 묻는 할머니에게 저는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나 보다 했습니다. 너도 얼른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얼른 장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장가 가면 할머니는 나 장가 안 가. 할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할미는 할미고 너는 때가 됐으니 장가를 가야지 뭔 소리야. 할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튼 나는 장가 안 가. 평생 할머니 모시고 살 거야. 언성을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인지 가난이 안타까웠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외숙모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을 치르고 씻으러 나온 것이었죠. 외숙모의 씻는 소리가 잠시 들리고는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외숙모가 민망할까봐 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외숙모의 소변 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외숙모가 방으로 돌아가고 할머니와 저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를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 이 말에 할머니는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자가 어디가 어때서? 할머니의 말에 또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여자들이 나 같은 놈 안 쳐다봐. 나도 여자들한테 별 생각도 없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럼 장가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렇게 물으시길래 장가는 가고 싶지. 오늘 같은 날은 외삼촌이 부러워. 저도 모르게 이 말을 입에서 튀어나오고 저는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힘들어도 참아야 돼.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몸 함부로 굴리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응, 알겠어.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죠. 많이 힘들어? 뭐가?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러면서 할머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견딜만해.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그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힘드냐고 자꾸 물어보더군요. 저는 좀 신경질이 나서 할머니 그만 좀 물어봐. 할머니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저는 돌아 눕느라고 뒤척였는데 할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잠이 안 와? 바로 할머니가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 응? 깜짝 놀라 묻는 저에게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뭐 어때 말해봐? 아파?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잠시만 있어. 응?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수건 하나를 적셔와서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됐어. 이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뭐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이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건 너랑 나랑 둘만의 비밀이요. 알겠지 하시고는 누워있는 저의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연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랑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할머니는 우리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으셨나 봐요. 엄마가 할머니의 의붓딸이고 그래서 할머니와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라는 것이 그것을 정당화시킬 명분이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하셨던 것이겠죠. 한바탕 일을 치르고 저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촌 동생들과 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요? 외삼촌의 말에 사촌 동생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촌 동생들은 집에 안 간다고 울다가 외숙모에게 혼이 나고서야 외숙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외삼촌 가족을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할머니는 저보고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잘 잔겨?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저에게 언제 기숙사로 돌아갈 거냐고 물었고 저는 저녁 나절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외삼촌을 배웅 나간 사이에 씻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할머니는 기숙사 가서 또 잠 못 자지 말고 저는 했더니 할머니는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 때까지 할머니와 둘이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기숙사에서 지낼 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면 저를 보고 할머니는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도 저와의 관계로 인해 삶이 즐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낮에 집에 도착해보면 할머니는 저를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토요일에 제가 집에 가보면 할머니는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시다가 저녁을 차리러 들어오셨는데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집에 와서 씻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저는 기숙사로 돌아갔죠. 한 번은 평일 낮에 집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땡볕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왔어? 하시더군요. 아파서 왔어.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알아차렸다는 듯이 웃어주시더군요. 요것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시며 하던 일을 하셨습니다. 서둘러 일을 하던 할머니는 밭에 앉은 채로 소변을 보시더군요. 소변을 보다가 큰 소리로 방구를 뀌고는 저를 보고 부끄러운 듯 웃는 할머니에게 갔죠. 그대로 일을 치렀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고 제 팔을 때리더니 또다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뭐.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뭐. 언젠가부터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길 바라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